제가 마지막 공부서로 쓴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배우고 싶은 게 물론 논어에 뭐 시투라투도 있겠지만은 이 논어라는 학문이 큰 공부가 되고 또 문장 풀이에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 문장 공부를 그다지 깊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뭐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 특징을 살 수 있는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한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갖고 나와본 자료인데요. 이 기억연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대학생들, 낮초보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한자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취직시험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인데 아직도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공무원에 불합격하고 합격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떨어지고 합격하는 아이들 많은데 한자를 알면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자만 해놓으면은. 합격이 2% 부족한 아이들한테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연순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 쪽 펼쳐보면은 5페이지만 지금 해왔어요. 5페이지만 해왔는데 이 기억연순의 국민적인 해례인데 이거 기억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자의 초성을 갖고 있는 글자 의미 변화 같은 거 설명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의미 변화까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초성에 기억자가 그러니까 초성에 기억자로 쓰이는 글자가 간단한 거 가까이 있으면 더할 가자 같은 게 있는데 더할 가자가 음역한 글자가 실험 가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하로 바뀌기 전에 기억자가 히읗자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근데 그때 가서 보고요. 정장자 넘겨보시면은 가나다라 순서로 이제 더할 가자가 있고 더할 가자가 001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분 넘버 1번으로 00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가자가 성분 넘버 002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좀 넘어가다 보면은 지금 페이지를 많이 복사해 오진 않지만 좀 넘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00 몇 번이죠? 오늘 복사해 온 거 005번에 뿔갑자가 있죠? 뿔갑자 위에 005번 옆에 보면은 005번 옆에 보면은 부수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부수자부터 공부할 거야. 004까지는 안 해. 005번부터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001번이 더할 가짜고 더할 가짜가 음역할 글자 이런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 분석해 뭐 힘역자, 입구자, 나무목자, 조개패자 이런 글자 다 부수자들이에요. 이 글자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수고 선수학습 요소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부수자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했지만 책 한 권에서 부수자만 골라가지고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힘역자, 입구자, 나무목자, 조기패자 다 배운 상황이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부수자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집가자를 들어간다고 친대요. 그러면 집가자 설명을 할 때 이제 힘역자고 입구자가 이미 설명이 알고 있잖아요. 그 힘역자는 쟁기모에서 나왔고 힘을 뜻하고 입구자는 입모에서 나왔고 입을 뜻하고 이거 부수자 공부하면서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입으로 기리는 말을 해가지고 힘을 내라고 더한다 이거죠. 입으로 기리는 말을 해가지고 힘을 더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리다 이 뜻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또 힘을 더한다고 해서 더하다 뜻이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분화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기리는데 입으로만 기린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외국 일본과 뭐 싸운다거나 그럴 때에 막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지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불구하는 말 어떻게 막 북 같은 걸 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악기 같은 게 더해져. 그 악기 세워놓은 악기 줬자. 그래서 이 더할 가짜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기리다 이 뜻은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입으로 기른 말을 해가지고 힘을 더한다고 해서 더하다 이 뜻도 있지만 기리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기리다 이 뜻은 악기와 관련된 북을 쳐서 북과 관련된 악기를 쳐서 이게 기리다 이 뜻이요. 그래서 기를 만한 길에서 상을 줄 만한 일을 갖다가 가상할 만한 일이다. 뭐 할 뜻은 갖다가 바로 이거잖아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할 가짜오고 기를 가짜 알아두시고요. 기리는 일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울 가짜라고도 해요. 그리고 더할 가짜가 되죠. 자 그래서 두 글자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더할 가짜 옆에 기릴 가짜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거 나올 거예요. 그다음 더할 가짜와 관련된 의의들이 지금 그 밑에 보면 두 줄로 나와 있어요. 추가, 증가, 가일증, 주막합표는 데 있다. 이것들 다 설명하지 않고 주막합표 신경 써야 된다 이거예요. 달리는 말에다가 책자를 더하는 건데 그 이제 모르면 밑에 보면은 그 바탕 밑에 보면 여기에 거의 뜻풀이 돼 있죠. 뜻풀이 참고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상가상도 시험에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야 눈 위에다가 서리가 더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더할 가짜는 가상이나 가리스인데 이것은 이제 크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의의가 아니라 이제 말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할 가짜가 이제 음역하는 글자를 정작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거기 쭉 나 있는데 더할 가짜에다가 나무 목자가 들어갔는데 가가 음역해서 나무 가운데 나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건너지는 나무가 바로 시렁이다 이거죠. 시렁. 그래서 시렁이고 건너지기 때문에 건너지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집 위에 집을 건너지르는 걸 옥상 가옥이라고 할 때 그래서 집 가짜를 안 쓰고 이 글자를 쓴다는 사실인 것들. 현장의 소문 패턴이요 지금 그대로 지금 조금 말만 붙이면 돼 이거 지금. 그 다음에 밑에는 사람이 달라붙었는데 인명이 달라붙어 인명 공부를 앞에서 이미 했다니까. 뜻이 사람 관련되는데 산스크리트로서 절을 뜻하는 말의 음역자로 이 글자를 갖다 썼어요. 옛날에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그래서 절을 뜻하는 음역자로 이 글자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람이란 말에 쓰이는데 가람이 절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막을 가짜는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길과 관련된 책받침 달라붙었다는 얘기고 이 글자는 석가모니 할 때 쓰이는 가짜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가는 간데 말맞자가 달라붙었죠? 말이 수레 같은 걸 끌고 갔대 말과 수레가 연결이 되는데 말과 수레를 연결시킬 때 말 등 위에다가 얹는 멍에를 뜻한다 이거예요. 굴레하고 이제 구분을 시켜야 돼. 굴레는 입에 씌운 거이고 멍에를 갖다가 씌운다 그러면 안 되고 멍에는 얹는 거라고 했죠. 그 멍에인데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수레와 관련돼서 그 가마가 있고 임금이 끌고 가는 수레가 와서 어가가 있고 뭐 이런 데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사 가짜는 옥과 관련돼가지고 스님이 있는 옥 가운데 가사 가짜가 있고 장상 가사 할 때 가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족배에 달라붙어서 발과 관련돼서 발과 발을 겹쳐서 앉을 때 모양인데 흔히 불쌍해서 볼 수 있는데 가부자를 들고 있다고 그 가짜죠. 그래서 이 두 발과 두 발을 꼬고 있는 상태는 결과부자고 발 위에다 발을 올리면 반가부자가 된다.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갈리피리 같은 대나무로 옛날에 악기도 만들었는데 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피리같이 불 수 있는 악기의 일종인 갈리피리를 갖다가 나타낸 글자라는 걸 설명해서 이게 이순신 장국에 어디서 일성호가 나무해를 끝나니 한산선 달밟은 밤에 수레 홀로 앉아 아마 음에서 그 시하고 관련된 일성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들 엽자가 달라붙은 병 관련된 병 들고 남 상체 딱지 관련돼서 헌데 딱지가 있는데 농가지라는 말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그렇게 설명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말에 쓰인다 정도만 알아들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커피 가짜요. 이 커피를 한자로 표현할 때 가비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읽을 때는 커피라고 읽는다. 이게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될 글자고 그다음에 초어들은 식물 관련돼 가지고요. 식물 가운데 연줄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지를 나타내는 데 쓰인 글자인데 가지가 원래는 가저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도립계 이게 농기구 가운데 하나인데 그 형태로 관련돼 가지고 도립계라는 뜻 외에 칼이라는 뜻이 목액은 옛날 형구 목에 칼을 찬다고 하잖아요. 목에 사람 목을 이렇게 형구하고 족쇄를 갖다가 근데 목에다 차는 칼은 항세라고 해요. 목항자라서 항세라고 하고 발에다 치는 건 족쇄라고 그러죠. 족쇄 두 개를 합친 말이 가세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란 가지고 그 다음에 더할 가짜가 전부 다 음역하면서 가가 됐는데 이 조개뼈자가 들어붙은 글자는 아음인 기익시 조미치가 비슷한 시옷으로 바뀌면서 하로 쓰이는데 조개뼈자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재물 관련된 글자가 재물을 주면서 축가를 한다고 해서 축가를 갖자 정확히 얘기하려고 지금 축가의 예를 행하는 걸 할애한다고 했는데 그 할애할 가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끝내고 난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가 거기 포함되는데 주목합편 설상가상 설명 한 번 더 하고 이제 위에 문제로 가라고 해요. 실전 문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형성자끼리 모이는데 이 교재 패턴이 형성자 원리를 담고 있어. 더할 가짜를 알고 난다. 이거 해자 원리인데 그 글자에서 전부 다 음역할 글자예요. 이게 형성자라는 건 글자 일부는 뜻의 역할하고 글자 일부는 음역할하는데 그 형성자 원리를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육서의 원리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육서와 관련된 문제를 집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할 가짜하고 관련돼서 배운 글자 가운데 거기에 보면 설상가상을 대한항공에서 지금 문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문제예요. 대한항공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 앞에 그 문제도 총무처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인데 연도를 뺐어요. 왜냐면 이 좁은 공간에다가 연도까지 집으니까 너무 늘어져 자꾸. 그래서 연도 빼고 이게 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성문헌법 2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성문헌법 2번으로 들어가가지고 집가짜가 나오는데 집가짜도 이미 부수자를 배우면 두 글자를 알겠죠. 집면자고 대지자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가짜를 배우는 거예요. 부수자가 선수학습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집에 돼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돼지와 관련돼가지고 돼지의 집은 돼지우리를 뜻하는데 옛날에 주거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과 돼지가 동물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의미가 확대돼가지고 사람 사는 집으로까지 쓰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의 뜻이 생기고 이제 옛날에는 가업이 전수됐어요. 집안에서 가업이 전수되니까 전문가라는 뜻이 있다 이거 전문가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은 가정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대가 화가가 전문가의 가라는 사실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갈의 가가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자료에 있어요. 자료 참고해 보라고 하는데 이 가짜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가짜가 다시 음역하려는데 계집여자가 달라붙고 벼가자가 달라붙어서 이건 이제 계집여자 벼가자도 이미 설명이 됐죠. 가는 간데 여자가 시집 간다고 해서 시집갈 가짜가 있고요. 시집갈 가짜는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문자가 문화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이불 하나 더 줄이려고 해서 시집을 보내기도 있어요. 이불 하나 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집을 보는데 이거 뭐예요? 우리 떠넘긴 거예요. 지금 부잣집에다가 자식을. 그래서 떠넘기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책임을 떠넘기를 갖다가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가의 가짜로도 그래서 이 글자를 쓴다는 사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물 가짜는 벼 가짜를 썼는데 벼를 옮겨 심는 건데 벼를 옮겨 심는 행위가 일하는 행위야. 그래서 일하가 그런 뜻이 있고 일을 행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가동하는 거예요. 기계를 가동하다. 그때 가동에 쓰이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 가짜와 관련돼 가지고 알아야 될 두 글자 설명하고요. 그 밑에 의 설명인데 의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갈에는 집집마다 고유의 그런 풍습이다 이거죠. 예와 관련된 풍습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화만사성, 그다음에 가빈사형처, 동가시수가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명 의식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성분은 세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자료 갖다인데 이제 이런 글자를 혼자 어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지금 지팡이라고 설명한 지팡이 전혀 상관없어요. 요 글자를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돼. 요 글자가 그대로 표현된 글자가 요 글자인데 요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된 글자예요. 이렇게 표현된 글자인데 요것이 뭐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돼서 나온 글자가 이제 도끼 글자예요. 도끼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끼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이 형태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었어. 이게 뭐이냐면 도끼자루예요. 도끼자루. 간혹가다 지팡이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고문자 이렇게 안 표현했어요. 이렇게 안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팡이 나타내는 산마른 사람이 손에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달라요. 이게 지팡이를 짚는 사람에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나중에 이렇게 공비할 글자가 되고 이거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지팡이가 맞아. 이건 지팡이가 맞는데 지문자 고문자는 이거이고
요걸자는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지팡이가 될 수가 없어. 이거 여기다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은 요걸자 고문자를 보면은 사람이 손을 들어가서 이렇게 도끼자를 이렇게 메고 있는 형태예요. 그게 뒷장에 넘겨보세요. 뒷장으로 넘겨보면 지금 이 사람이 도끼자를 이게 멜하자예요 원래. 오늘날 어찌하라는 글자가 사람이 도끼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도끼자를 메고 있는 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만 도끼자를 메고 있는데 이렇게만 써야 되는 글자인데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겨드랑이 역자가 또 역자를 안 쓰고 밤낮자를 음역글자를 바꿔서 쓰는 것처럼 이것도 요글자로 바꾸는 것뿐이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요글자로 바꾼 것뿐이야. 요글자가 쓰임 많다 보니까 의미를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도끼를 메고 있는 글자인데 이게 옛날에 문자가 많지 않으시에 어찌란 뜻으로 빌려다 쓰니까 자기 뜻을 이 글자를 뺏어다 자기 뜻으로 쓰고 있어. 이 글자를. 그래서 적반하장을 뜻은 이게 멸하자 징화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자에 보려고 이게 도끼자를 메고 있는데 그거예요 지금 계속 관련되는 글자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이 결국 도끼자로 도끼자로. 이런 걸 공부인데 35년이 걸린 거라니까요. 이거 정확히 장자목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끼자로 관련되는데 이것도 호재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어떻게 돼요? 도끼자를 뜻을 좀 더 해서 도끼자가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글자도 이렇게만 써야 될 글자 이렇게 썼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서는 원래 이렇게 쓰이고 이 글자는 음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관련이 있어. 이게 도끼자로 갔자예요. 도끼자로 갔자. 신선노름의 도끼자로 썼는지 모른다는 말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난가지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난가지락이 가짜로 그래서 이 글자를 쓴 거예요. 신선노름 도끼자로 썼는지 모른다. 난가지락 문드러질 난자 써서 이 문드러진다는 게 썩는다는 거 이게 난가지락 할 때 쓰는 가짜. 그래서 제 말이 100%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거 100%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장담 보고 얘기해도 돼요. 이게 도끼자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암묵적으로는 이 글자가 문자로 쓰여있죠. 이 글자가 가라는 의미 있어.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의미 뭐예요? 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자에 의해서 뜻이 이르는데 입술로 큰 소리를 낸다. 그런 뜻의 글자예요. 입으로 큰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의 글자 이게요. 근데 호재로 오면서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오는데 큰 소리를 내서 꾸진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이 글자를 하나 더 붙여. 그리고 이것은 큰 소리를 내서 옳다 좋다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옳다 좋다 뜻이 되고 큰 소리를 내서 꾸진다는 뜻의 글자는 이 글자가 되고 큰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른다는 글자는 이 글자를 써. 이게 노래 가짜예요 원래. 근데 이 글자도 큰 소리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지명할 가짜 성 가짜로 김과 이갈 때 성 가짜가 되자 자기 뜻을 성에 줬죠. 다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하품 문자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사람. 자, 도끼자로 해서 나온 글자로서 요 글자가 이게 도끼자로 가짜인데 이 글자가 음의 가가 이 글자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글자가 여기서 음역을 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러는데 이 글자의 원래 뜻이 큰 소리를 내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 근데 호재로서 좀 더 구체적인데 인신에 대한 뜻이 생기는데 큰 소리를 내서 옳다 좋다 하면서 옳다 좋다 하게 되자 큰 소리를 내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꼬집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다시 이 글자를 동일한 자서를 더 붙인 거야. 우리 아까서 정을못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없다는 뜻이니까 동일한 자서 한 번 더 붙였잖아요. 동일한 자서 한 번 더 붙인 거야 지금. 그리고 이 글자를 말씀문자로도 이렇게 써요. 말씀문자로 꼬집을 가짜 가책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그리고 이건 중복에서 쓴 거예요 지금. 중복 요 글자를 갖다 중복해서 썼는데 이게 원래 노래 가짜인데 사람의 노래를 부를 때 크게 노래를 부른 것처럼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부를 때 큰 부르면서 그게 성 지명할 가짜니까 김가 그래서 성 가짜로 쓰이는 순간 그래도 그렇게 쓰라 이거야. 그럼 난 또 더 큰 집을 진다 이거야. 노래라는 게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를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품 문자를 더 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같은 데서 다 나온 글자예요. 같은 데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이게. 자, 그 설명이 지금 오를 가짜, 꼬지들 가짜, 성 가짜, 노래 가짜까지예요 지금.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의의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짜가 들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거 호목불 가루 같은 거 있다. 이거 썩은 나무는 세금 정신이 옳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 얘기랑 분토지장과 통한다는 거 이거 좀 써주고요. 그다음에 꾸질가는 양심의 가책을 때 쓰이는 가짜, 가가 돼서 올 때 쓰이는 가짜고, 그다음에 김가 이가 할 때 쓰이는 가짜고, 노래 가짜는 이제 가요 뭐 이런 말 되는데, 가는 반주가 있는 노래고 요는 반주가 없는 노래예요. 그냥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부르는 걸 동요라고 그러잖아요. 동요 반주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뭐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참외초가요. 참외초가 설명을 해 주고요. 촛병 항우가 항고지 유방한테 3일 둘러싸가지고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상황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수레 가짜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래서 뜻이 수레 가기 힘들 가짜인데 이 글자를 알아들을 이유는 맹자의 이름 맹가에 쓰인다는 거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짜에다가 초도가 달라붙었는데, 초도는 식물 관련됐죠. 식물의 맛이 맵다고 해서 매울 가짜고, 매운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래서 가혹하다는 뜻이 있어서요. 가혹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로 가혹이 있고 가렴 주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꾸짖어서요. 벌을 줘서 처벌을 해가지고 안 내면은 처벌을 해. 그 가장이 처벌돼서 감옥같이 쓰면 어떻게 돼? 끄집어 내서 울며 개자면기도 또 내야 될 거예요. 면포 같은 거, 군품 같은 걸 그런 상황 관련해서 가렴 주고, 그다음에 가정명호예요. 이거 이 공자 관련됐죠. 공자가 태산을 지나갈 때 이제 나온 말인데, 가혹한 이 정치는 호랑이 범부도 안 벗었다고 하는데, 여기 정이 나라 다스릴 정자고 세금과 관련됐다. 이게 조선 후기 때 삼정의 문랑처럼요.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아두고, 그다음에 가가 언덕부자가 변화된 좌우방이 달라붙어 가지고 일단 이미 부수자면서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언덕 관련 글자 좌우방이 달라붙어 가지고 가가 아로 바뀌면서 언덕 같다가 되는데, 그냥 언덕이 아니고 가파로 큰 언덕이요. 큰 언덕이 아무래도 더 크면 가파로 있잖아. 그러죠? 가파로 큰 언덕 관련돼 있고, 그 옆에 달라붙은 조그만 언덕이요. 완만하고 조그만 언덕은 언덕 붙자를 쓴다고 했어요. 언덕 붙자. 이게 언덕 붙자예요. 근데 이게 언덕 붙자가 큰 언덕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을 붙자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대학교에 붙어 있는 초등학교를 부속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이는 붙자인데, 아부할 때 쓰이는 붙자를 그래서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큰 체력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부안해동 뭐 할 때 쓰는 붙자예요. 그 다음에 가가 하루 바뀌면서요. 가가 하루 바뀌면서 아까 하면서 이건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물이 달라붙구나. 이것은 강이름 한자인데 물 관련된 황하를 뜻하는 글자라고 써요 원래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강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황하 관련돼 있고, 이 백년하청의 하가 황하고 관련된다는 사실이에요. 백년하청이 100년이 돼도 황화물이 맑아지겠냐 그 말인데 변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가 황하고 관련된 하라는 거 알아두라고 설명해 줘야겠죠. 그다음에 어찌하자가 아까 하면서 얘기했던 글자예요. 원래 옛날 글자는 도끼자를 쥐고 있는 모습 관련돼서 매다, 또 메고 있는 짐과 관련된 글자인데 어찌란 뜻으로 쓰이자 연꽃하자, 그 밑에 초도가 달린 그 글자에다 다시 초도가 달렸던 글자가 지마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원래는 연꽃하자예요. 연하자예요. 박하사탕을 때 쓰는 하자인데 요 글자를 뺏어다 자기 뜻을 어찌한테 주고 요 글자를 뺏어다가 매다, 적반하장일 때 매다, 수화물을 때 쓰는 진마자로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하역 적반하장의 하자 그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기가 가가 기로 바뀌면서요. 아라는 모음이 편한 모음이 전설 모음이 이 모음이요. 가가 기로 바뀌면서 큰 대자가 달라붙었는데 보통 이거보다 크면은 기이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기이할 기자가 되고, 그 기이할 기자 관련돼서 기묘하다 신기 기상천외라는 말이 쓰인다가 얘기해주고, 그 기자에도 다시 있죠. 그게 지금 음의 역할자를 앞에다 두고 그게 그 영향을 받으면 뒤에다 이렇게 칸을 메어놨잖아요. 그걸로 보면 시각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이 알게 돼 있죠. 그리고 음의 변화도 일목요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기할 기자가 다시 직면자가 되면서 집에 붙어 산다고 해서 붙어 살 기자가 되고, 이자가 달라붙은 거 기생충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말마자가 달라붙은 말탈 기자인데 백마의 기사할 때 쓰는 기자고, 뭐 기병이나 기호지세인데 기호지세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탈 기세인데 거침없는 기세를 뜻하는 말이다 이거죠.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생사를 말한다 이거죠.
마에서 그 범에서 내리면 범에서 잡혀 먹잖아. 그게 내릴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떼기 받기 전에 온전하지 않는 땅과 관련된 땅 이거죠. 정전이 안 된 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정전법 시간 되면 정전법도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 온전치 않은 상황 관련돼서 긴 기형화라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몇 살짜가 들어갔으면 산이 험하다고 험할 기자인데 험한 인생이 험한다 오면 인생이 기구하다 오는데 그때 쓰이는 기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사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실사자는 옥관 관련인데 그것이 명주시이고 명주시산 문의가 있는 비단 관련돼서 나온 말인데 기라성에서 기자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무 목자를 했으면 귀가 이가 되고 다시 또 몸이 하나 투과되면서 끝까지 되면서 나무 만든 글상인데 의자나 교훈인데 교훈은 제사상 관련돼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밑에 의의요. 앞에서 조금 설명했지만요. 그 의의들 중요한 시험에 나온 의의들이라고 그래서 그 의의들 신경 쓰라고 하고 그러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있죠. 앞에요. 그럼 3페이지 가면은 문맥으로 보아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은 한자 수거는 그 경기도 7급 시험에 나왔네요. 일본의 시설제에 의존하며 그 시설에 맞는 부품을 들여 쓰기만 하고 그냥 부품만 들여 기술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죠. 그 변하지 않는 걸 어린애가도 변하지 않는가 하면서 백년 하청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다 백년 하청이다 하고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닌 건 했는데 거기에 난가일목은 다른 뜻이란 말이야. 감남을려 정삼이상 필부는 평범한 사람하고 난가일목은 우리 책에도 보면은 거기 4페이지에 보면 난가일목 맨 밑에 나왔잖아요. 그 수로군이라는 사람 관련돼 가지고 꿈같은 한때의 영화에서 이제 그걸 들어서 이제 다시 좀 더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빌릴 가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을 빌릴 가짜 설명해줘야겠네요. 빌릴 가짜는 오늘 이렇게 쓰면 옛날 글자는 언덕이 있고요. 그 다음 점 두 개가 있고 위에도 손이 있고 밑에도 손이 있는데 언덕에 어떤 물질을 두 손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물질이 절개면에 옛날에 큰 비가 오면 절개면이 생겨 검기에 광물질이 드러난다면 이 광물질 같은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세금자에 고물자에 보면 점 두 개 그러니까 내내 광물질이잖아요. 그런 광물질과 관련되는데 그걸 갖다 두 손으로요. 절개기에서 채취했으니까 전달을 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빌려서 주고받는 상황 관련돼서 이게 빌릴 것 같아요.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된 글자가 이 글자인데 포대로면서 사람이 이 두 손이 사람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걸 거짓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본래 뜻이 빌릴 가짜야. 빌릴 가짜고 우리가 아무것도 빌릴 것이 없으면 가짜 없다고 볼 때 가짜가 빌릴 가짜 이 글자를 쓰잖아요. 호가호의 여우가 범의 위세를 갖다가 빌린다 할 때 호가호의라든지 또는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서 내세운 기치가 뭐냐 정명가도예요. 명나라를 치는데 좀 길 좀 빌려달라 이거예요. 해서 정명가도란 말이 생겼는데 그게 명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빌릴 가짜인데 빌리는 행위는 임시로 빌려요. 그래서 임시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임시로 지은 집에 그래서 가짜를 써서 가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시로 지은 것은 거짓으로 지은 집과 마찬가지. 그래서 거짓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뜻은 오늘날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걸 거짓가라고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가짜가요. 이 가짜가 쓰이는 어휘도 거기 보면은 뭐 가차, 가면 이런 것들 가운데 농가성진 이런 것들이요. 호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현장성 문자 그 설명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빌 가짜가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날짜가 달라붙으면은 날짜가 시간 관련돼 있어. 시간 관련인데 시간과 일을 하고 이루는 사이에 잠깐 쉬는 틈과 관련돼서 틈. 일을 하고 이루는 사이에 잠깐 쉬는 틈과 관련돼서 틈 가짜인데 그래서 한가다 휴가 여가 할 때 쓰는 틈과 관련돼 가지고요. 인데 쓰인다는 거라 돌아오고 앞에서 덜 가짜가 조개 패자가 달라붙어서 가가 하가 된 것처럼 이것도 하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책받침이 달라붙어가지고 길이 멀다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해서 뭘 하자인데 가장 먼 게 죽어서 가는 저승길이죠.
저승길로 가는 상황 관련해서 옛날에 높은 사람이 승하했다 할 때 쓰는 한자가 이것자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벌레 해자라든지 물고기 해자가 들어붙으면은 이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관련된데 그 가운데 이제 새우 관련돼 가지고 쓰이는 글자가 그 대하할 때 쓰이는 해자다 이거요. 그 다음에 고리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 경산하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를 갖다 붙여가지고 뜻이 구슬 관련인데 구슬에 있는 티끌과 관련돼 가지고 티하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하자 보수모 할 때 쓰는 하자에 쓰이는 하자라는데 이 하자라든지 승하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사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비구자들 같은 기상현상 관련된 기상현상 가운데 노을 관련돼서 노을 하자 줄여서 노을 하자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피첩의 하자 아까면서 설명해봤던 거이고, 그 다음에 연하고질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연하고질의 연자하고 한자가 연자가 연결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구름의 기운이나 안개의 기운과 관련이 됐다는 사실. 연기처럼 보이잖아. 구름의 기운, 안개의 기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기로 풀리면 안 돼요. 구름의 기운이나 안개의 기운인데 이게 자연현상과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연화가 자연 관련돼 있어요. 자연 관련돼 있고 고지는 치유되지 않는 병과 관련되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은 걸 갖다 뜻하는 말이 연화고질입니다 하고, 이게 자연 관련된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자 설명하고, 사실은 그 이전에 부숫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뿔각자를 설명을 지금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뿔각자 먼저 이제 부숫자부터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빠뜨리고 했는데 뿔각자도 이제 뿌리 형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 부분에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고 요것을 갖다가 이거 뿔의 무늬잖아요. 이거 뿌리 무늬. 뿔의 무늬가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걸 강륜이라고 그래요. 강륜. 뿔각자의 둥글죠. 강륜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뿔의 무늬를 강륜이라고 하는데, 이 강륜을 소를 사고 파시는 분들은 이 강륜을 보고도 소의 나이를 짐작해요. 소의 이를 보고도 짐작하자 이걸 강륜을 보고도 짐작하는데, 이 강륜의 이게 무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뿔에 이 무늬는 쏙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뿔 속에서 왜 들어갔겠어요? 칼슘이 부족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칼슘이 부족할 때 들어가면서 그게 무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왜 칼슘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소가 새끼 같은 걸 낳거나 그럴 때 새끼한테 영양을 뺏기잖아. 그러니까 소가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뺀다고 치면 그 강륜의 무늬를 보고 이 소가 몇 년생인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무늬를 자란 무늬가 없는 막 자라는 부위고 그 무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패이는 것이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뿔이라는 게 뾰족이기 때문에 뾰족한 걸 우리말에서 뭐가 난다고 해서 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세모, 네모, 사각형, 삼각형을 뜻하는 각자고, 요게 이제 뿔끼리 짐승들은 겨뤄요. 뿔끼리 겨루기 때문에 각축전을 벌인다, 호각지세 뭐 이럴 때 쓰이는 각자가 겨루다 이 뜻이고, 고구려 격각 가운데 각자총의 각자도 그래서 겨루다의 의미예요. 요럴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예요. 이건 음역 글자가 쓰니 이렇게 말아주시고, 또 다른 글자 보세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뿔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자 정도 설명한 거예요. 지금 1시간에 50자면은 3시간에 150자도 가능한데 조금 속도를 늦춘다면 100글자가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3시간을 1시간에 50글자고 2시간에 100글자고 3시간 150자고 그런데 100글자로 줄이면 좀 여유를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100글자씩 하루에 한다고 제가 생각할 때 100글자가 가능해. 100글자가 가능한데 그게 다 설명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 설명만 읽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씩 해서 100글자 씩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책에 갖고 있는 글자 수가 한 3,800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추가 한자를 한 200글자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4,000자 정도를 그러면 40주 걸린다는 얘기. 40주면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이나 10개월이면 끝난다는 얘기야. 속도로. 전에 가지고 계신 한평선 책 그거 같은데. 그거보다 더 자원샘이 더 좋았고, 그거는 30년 전에 쓰기 위해서 엉터리 설명이 많고, 거기서는 집값 짜는 거 빠졌어.
그러니까 제가 그 부수자도 많이 빠져 있어. 그거 제가 첨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형성자예요. 형성자 원리를 담고 있는 글자만 썼기 때문에 그게 교육용 한자 가운데 형성자 원리가 들어가지 않은 배제를 했는데 직가자는 직가자만 있단 말이야. 관련되는 글자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시험에 나오니까 시집갈가자하고 시불가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집해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교육하실 때는 이렇게 교재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 교재를 복사해가지고 드리면은 요 교재를 가지고 4천 글자를 한 9개월, 10개월 만에 다 하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도 우리 선생님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풀이가 돼 있고 뜻도 풀이가 돼 있고 어휘도 풀이가 다 돼 있어 사실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인지 꼭 알아줘야 될 글자가 뭐인지 이걸 짚어가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걸 조금 빠뜨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자원 설명과 관련돼서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디 가서든지 아무도 앞선 자원풀이와 중요한 한자와 관련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논어 쪽에 관심보다도 이쪽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바로 이걸 바꿔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알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고생하셨습니다.